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오늘은 돈의 힘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머니 다큐 손실은 마이너스 12.64% 기록 중이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손실이 줄었지만 현재 뭐 장중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임이 있고, 일단은 그 미국이나 유럽 쪽 선물 시장은 전부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심하게 출렁출렁거려서 사실상 뭐 전망 자체는 어려운데, 제가 즐겨보는 815 머니톡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오건영 팀장님의 그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그 기사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레포 수급 무난하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이제 확보를 했다. 조금 더. 뭐 증시에는 약간 긍정적인 의견이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기사가 부동산 관련 기사로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일단 수도권 3억짜리 집도 대출 옥죄다. 이제 빌라도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정책들이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기존 전세 대출 바로 토해야 된다. 이 말은 이사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집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이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서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이 조장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뜻대로 집값이 계속 잡혀지지가 않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 삼성, 대치, 청담. 야, 이제는 허가를 따로 받으래요. 집을 사려면. 뭐 여기는 원체 비싸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 가장 핫 이슈였던 게 법인으로 하면 되지. 부동산 규제 암만 빡세봤자 법인으로 집 사면 어차피 법인세만 내면 되는데 뭐 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 주변 사람들도 지금 법인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까지도 법인 내면 아무 문제 없대. 집을 사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열풍은 아주 핫하다. 뭐 지금 주식시장 오른 거는 뭐 그 오른 것도 아닌 느낌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핫해요. 근데 이게 한번 가격이 출렁일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박살날지는 이제 곧버스 투자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완전 이거는 초대형급 금융 위기가 온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저금리죠. 이 저금리가 지금 0%대인데, 야, 이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부동산 아주 아작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길 가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거의 임대문이죠. 빈 사무실 넘쳐납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역세권 사무실은 그래도 꽉 찼습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상가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힘들다고, 자영업자들이 다 죽고 있는데 상가 수익률이 좋을 리가 만무하죠. 이러한 규제들이 어쨌든 뜻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어쨌든 집값을 잡지 못했고 이제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졌고, 그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로만 생각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만 본다면 전세 수요가 많은데 집값 폭락할 것 같아서 공급이 없어지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전세값이 급등한다, 이 사람만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다 상승
이분만 급등이라고 표현하네요. 근데 저도 급등이라는 것에 좀 더 의견이 가요. 근데 어쨌든 전세가도 상한폭을 정해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급등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미쳤다. 다 부동산 기사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정부가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때려 잡으면 증시로 돈이 갈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까지도 나오게끔 하죠. 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신 이제 오건영 팀장님의 강의. 정말 저는 이 강의 보고 제가 그 연준이 돈을 때려 박는다고 할 때 연준의 힘을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연준에 맞섰던 제 실수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랐고 급락했고 다시 오른 이런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증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건영 팀장님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일단은 시중금리보다 이제 레포 금리를 봐라. 근데 연준에서 레포 금리를 오히려 올렸다라는 거죠. 그 투자기관이나 은행들이 자본은 1억밖에 없지만 채권을 사서 그 빚을 낸 다음에 돈을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채도 생기지만 또 그 산 채권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리고 라고 해서 뭐 1억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거를 10억까지 만들 수 있는 시장 그 구조가 개편이 됐다는 거죠. 이번에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할 때. 근데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거에 지금 금융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앞으로 V자 반등은 없다. 뭐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근데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안심적인 멘트 한번 날리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불안 심리 한번 던지고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연준이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진짜 금융위기가 왔고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증시를 끌어올린 거는 회사채도 사주고 돈도 마구잡이로 푼다라고 했는데 최근 연준의 태도를 보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좀 약하다. 그리고 이번에 저번 주부터 이제 뭐 월요일날 급락했잖아요. 이날 급락했던 원인을 이제 이 레포 금리를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기하는 자금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뭐 6, 7% 급락이 나온 거죠, 그때. 근데 그거를 다시 끌어올린 게 이제 회사채 그 매입에 대한 아직 뭐 완벽한 방안은 아닌데 뭐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내린 것만큼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뭐 시장에서라기보다는 저희 같은 뭐 몇천만 원, 몇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닌 조 단위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레포 금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사채를, 근데 이 회사채도 좀 부실한 그런 기업들의 회사채들이겠죠. 이거를 진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나왔고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른 것만큼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오건영 팀장님의 의견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양적 완화 지금 뭐 3조 달러라고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2조 달러를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 또 공급한다는 얘기가 소문만 나도 아마 급등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 회사채 매입 이것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버블 경제가 이뤄진다. 근데 이거를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말년병장이에요. 물론 재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꺾였고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연준은 소극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연준은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돼요. 뭐 자기가 할 일이니까. 근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을 풀어라, 지금 당장 풀어라라고 해서 주가만 진짜 미친 듯이 급등을 해버리면 그 트럼프가 떨어지고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정권을 물려받자마자 급락해서 욕먹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주가가 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얘기에서 조금 떨구고, 좀 심하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또 무슨 카드를 하나 꺼내서 올리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장 포인트는 뭐 양적 완화는 당연한 거고, 양적 완화, 그리고 레포 금리 인하, 그리고 YCC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게 아마 요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 뭐 실물 경제가 박살 나건 말건 뭐 다시 2차 팬데믹이 오건 말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진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더 이상 돈을 찍어내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을 때 2차 팬데믹이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폭락장도 올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횡보장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제 오건영 팀장님도 항상 그래요. 오건영 팀장은 전망은 절대 하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데 강의를 집중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은 그래도 당장 증시를 급등시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더 큰 의견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너무 장이 출렁임이 심해서 어떻게 지금 또 갑자기 조정받고 있네요. 이게 너무 심하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당장 증시가 급등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리고 투기적으로 활용될 만한 그런 쪽에 작은 공급을 조절 중이다. 라는 게 어쨌든 증시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도 요즘에 이빨 많이 빠졌죠. 뭐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신뢰도를 잃었고, 그래서 가능성으로 보면 지금은 뭐 조금 조정될 가능성, 그래도 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대충 설명을 드렸지만 그 815 모니터 오건영 팀장님 강의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15 모니터 3%죠. 3% 죄송합니다. 3%에서 오건영 팀장님, 이분 페이스북도 운영하니까 이거 자주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꼭 요거 영상은 뭐 1시간짜리긴 하지만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